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진짜로 음란 행위를 한 걸까요? 아니면 황당한 누명을 뒤집어 쓴 걸까요? 경찰은 음란 행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경찰이 밝힌 내용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에 지금 음란 행위 장면이 찍혀 있다. 이 부분은 확인했고요. 이 CCTV에 나오는 남성은 한 명이다. 이런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 여부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그 CCTV 장면들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이전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그런 CCTV도 지금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CCTV 에 나타난 그 사람을 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행동 분석이죠. 그 사람의 물론 복장이라든지 머리 모양, 뭐 얼굴, 특히 이제 눈 같은 거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행동 특성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걸음걸이. 그리고 어떤 손을 흔드는 모양이라든지 특징적인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습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 남성이 뭐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뭐 피의자로 지금 빨간색 원 안에 한 남성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예, 한 남성이 추가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의를 입고 있는 움직이는 남성이죠? 모습이 보이죠. 예. 그런데 경찰이 발표에는 이 CCTV에 남성 한 명만 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CCTV를 보면은 뭐 하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 장면이 잡혀서 이제 약간 경찰이 지금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CCTV가 한 곳만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 CCTV를 비교해 가면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조금 전에 본 그 빨간색 안에 있는 인물과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인물은 거의 동일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경찰의 예.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고 간과를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 범죄에 있어서 최근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가장 중요한 어떤 수사 단서가 CCTV거든요. 예. 그 검찰 지검장이 어떻게 CCTV가 있는 장소들, 있으리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장소들에 저런 행동을 보였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짚어봤던 그 CCTV 상에 하늘색 상의를 입은 이제 남성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김 전 지검장이 당시에 자신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다. 이렇게 예.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제 경찰이 반박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김 전 지검장의 뭐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지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경우에 예를 예. 들어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모든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자신의 범인과 관계가 없는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꼭 배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경찰도 대상이니만큼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또 CCTV 분석에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 자체가 네. 하나의 오점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상착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또 건물 내부에서 CCTV가 찍히면 주위에 어떤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들과 같이 뭐 키 같은 것도 그대로 다 비교가 되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국가수에서도 이런 경우는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CCTV를 분석하는 그런데 거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던 그 하늘색 그 상의를 입고 있는 그 화면 자체는 그 말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 행위를 하는 그런 같은 시각의 그 영상이 아닙니다. 그 하늘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나타냈던 그
영상은 2시간 전에 네. 찍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이 2시간 동안 계속 그 주변에 있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분명히 2시간 전에는 화면에 나타났지만 이미 그 2시간이면 그 장소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하늘색 옷 입은 사람과 지금 녹색 옷을 입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네. 예. 김 전 지검장의 김 전 지검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CCTV에 담긴 그 밤 상황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상황 네. 자체를 놓고 그러니까 네. 가정이죠. 그런데 이제 관사에서 떨어져 나와서 관사 근처를 속된 말로 배회하면서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할까요? 사람들 자신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볼 수 있는 상대방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 거를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고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동선이 다 나올 겁니다. 경찰은 그런 부분까지도 밝히겠죠. 예. 유병헌 씨 변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CCTV가 한 번 더 거론이 되는데, 물론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유병헌 씨인지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게 수사본부의 발표였거든요. 네. CCTV를 분석하면, 제가 보기에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 분석에. 또,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한 시점만을 찍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전후해서 여러 이제 영상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지점에 있는 CCTV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 13군데 정도의 CCTV를 확보를 해서 그 이제 화면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같은 동일인지 이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 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모습에 있어서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병헌 사건과는 조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도 이제 법정에 굉장히 증거로 CCTV용에서 나온 사진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CCTV의 그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에 최근에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에 들어있는 저 카메라도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 설치해놓은 보안용 CCTV에는 오히려 잘 안 잡히는데 예. 아까 상가 건물처럼 개인들이 설치해놓은 CCTV 성능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해상도가 성능이기 높군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치만 되면 아까 제가 동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대에 밖에 보안용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불과 몇 분 뒤에 건물 내부가 찍혔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특정이 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그 41만 화소의 CCTV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멀리 있으면은 신원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 어두웠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상가 안에 있는 CCTV 이제 저런 거는 굉장히 좀 선명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거라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200만 화소 이상의 다목적용의 그런 어떤 방범 CCTV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이제 높겠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파장이 커진 이유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CCTV가 버젓이 있는 거를 알 텐데요. 현직 지검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지인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예. 법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거 입에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텐데 그런 반응들이셨고요.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가볍게 근무를 하셨던 분들에게도 여쭤보면 예.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이라고 할 만할까요? 평소에 술을 즐겨 드시는 편도 아니었고, 예.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같이 일했던 어떤 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건 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남들이 모르는 어떤 속사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만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밀한 어떤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몰랐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일부 사람들은 또 이제 저런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고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경찰에 처음에 현행범에 잡혔을 때 한 말이 CCTV를 보면 좀 다르단 말이죠. 왜 그렇게 처음에는 말이죠. 저녁 식사 이후에 뭐 7, 8km 정도 떨어진 바다까지 산책을 가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13곳에서나 찍혔죠. 예, 뭐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죠. 이렇게 오피스텔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 상가 안쪽에 그 여고생을 따라서 이제 들어왔다가 여고생들이 이제 화장실 문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그냥 나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따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장면인데요. 분명히 뭐 7, 8km를 걸어서 산책을 갔다. 그러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산책을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배회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이제 CCTV 영상에 나온 거면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입증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그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저는 사건 자체는 솔직히 이제 이 범죄 행위 자체가 1년 이하 징역이고 어떻게 보면 법과 도덕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게 공연음란죄고 이거 자체는 솔직히 저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말 지적하신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하고 했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짓 해명을 했고 또 왜 굉장히 사적인 문제였는데 굳이 서울 고검위까지 올라와서 기자실에서 이게 검찰 조직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될 문제를 검찰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버린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 말이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검장이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 지역 검찰 중에서는 제일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 제주에 있는 검사 중에 제일 높은 분인데 현행범으로 붙잡혔을 때 내가 지검장이다 신분만 제대로 밝혔어도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좀 묻어간다고 할까요? 좀 제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현장에 출동한 그런 경찰관들에게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혹시 뭐 오해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더더군다나 자기 이제 동생의 그 뭐 주민등록번호를 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중에 지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면 그 유치장에서 그렇게 뭐 10시간 뭐 넘는 이런 시간을 그 유치장에서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항의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이제 있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초기 대응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고 특히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행동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형사사건을 변호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빨리 인정하거나 아니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든 당황한다고 하죠. 당황한 나머지 그걸 덮으려고 자꾸 뭘 꾸며내다가 더 큰 죄들을 여러 가지 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행동 패턴 양식으로 보면 이분 역시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못 벗어난 거라서 참 아이러니죠. 지검장이 돼도 본인의 어떤 것은 결국 해결을 못 하는구나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초기 대응에서도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이후 이제 과정에서도 또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표가 이제 수리되고 면직 처분이 내려진 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 월요일에 이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네, 박지원 의원은 바바리 검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바리 검사 사표 수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며 연금과 변호사 개업의 길을 터주는 일이다. 법사위를 통해 따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건 자체는 솔직히 크게 다루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이 그 이후의 행동이 오히려 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바바리 검사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를 하는 바람에 또 법무부 스스로가 비난을 자초한 거죠. 당연히 이게 어떤 뭐 비위라고까지 저는 보고 싶진 않습니다. 이 범죄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중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비위라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징계 사유는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직 해임시키고 대기시킨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징계 절차를 거치고 대검찰의 감찰도 받도록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드린 표현을 빌자면 법무부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직전의 상황과 너무 이제 다른 거죠. 하루 전날 실제로 이제 서울 고검에 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뭐 사표가 수리되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후에 갑작스럽게 사표가 이제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원 면직을 하는 것과 이제 파면하는 것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는 사직 처리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면직 처분을 하고 이런 부분은 법사위를 통해서 박지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저는 그 문제 제기가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게 뭐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기를 하신 거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지난해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 때도 그랬었고 과연 공직자의 사생활이라는 것과 공직자의 공인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해석 내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정서에 맞는 정도의 수준의 범위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는 계기로 뭐 좀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스캔들 검사 스캔들을 놓고 네. 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진실은 뭔지는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과거에도 검사들이 관련한 성추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들이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유독 검사들이 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적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예.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가 여기자 2명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해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여성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가 해임되기도 했고요. 예. 목포지청 전모 검사가 수사 중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런 검사가 이렇게 성추문에 휘말리게 되면 이런 사건을 수사해야 될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상당히 뭐 국민들이 그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갑죠. 물론 뭐 성적인 그런 어떤 뭐 취향이나 뭐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어떤 은밀한 그 공간 내에서 되는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뭐 자유에 속하는 건데요. 근데 적어도 이제 공직자 더더군다나 이제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상당히 도덕적이고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걸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뭐 크진 않다고 하셨는데 충격파로 크면 상당히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제 끝으로 짧게요. 어떻게 수습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이미 사직을 했기에 그걸 번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적하신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무부의 가이드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내놓겠죠, 검찰이. 네. 예. 뭐 현직 지검장을 둘러싼 성추문 진실은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